나는 그날 시어머니의 초대에 응해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 청운각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공기 중에 스며든 장어구이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가족이라 부르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 같은 시선은 결혼한 지 5년째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웨이터가 나를 안내하는 대신 주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나를 끌어당겼다. 지금 바로 떠나라의 셰프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결혼, 내 삶, 그리고 내가 알던 가족의 모든 거짓.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복수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나를 영원히 가두기 위한 함정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3년 전 남편의 사고로 모든 것이 뒤집힌 그날부터 나는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파헤쳐왔다. 이제 그들의 비밀을 폭로할 차례였다. 그러나 복수는 달콤한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삼켜버릴 어둠의 문이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창문을 스치며 쓰러지는 밤, 나는 택시에서 내려 청운각의 현관에 섰다. 시어머니의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하자. 특별한 자리야. 그 말에 담긴 뉘앙스가 이상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일부야. 영원히 그 영원히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식당 안은 고요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현대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 벽면에 걸린 서예 액자는 진생은 한 끼라는 글씨를 뽐내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한 끼가 나의 인생을 끝장낼 뻔했다. 웨이터가 나를 맞이하며 박 사모님, 별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사모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다. 남편의 성을 따라 박이 된 지 5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김지은이었다. 내 본래 이름, 내 정체성. 별실 문이 열리기 직전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주방 쪽이었다. 셰프였다. 50대 중반쯤 된 남자,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금 바로 떠나라. 그 자리에는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러서려 했지만 호기심과 공포가 나를 붙잡았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셰프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당신 남편. 아니, 그 집안 사람들이 여기 왔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야. 당신을 없애려는 거지? 내가 본 걸 봤어. 그독 오 테이블 아래에 숨겨진 그 병. 그 순간 내 머릿속에 3년 전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남편, 박준호의 자살 미수. 그는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졌고 나는 그날 밤 그의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두발적 사고로 끝났다. 나는 믿었다. 그의 가족도 그렇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준호가 자책심에 시달렸어.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시누이는 나를 피했다. 그리고 최근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나는 그의 핸드폰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은이를 처리해야 해. 그년이 알면 안 돼. 셰프의 말이 진실이었다. 나는 달아나야 했다. 하지만 왜? 왜 나를?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었다. 그러나 별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왔어. 빨리 들어와. 그 부드러운 톤에 나는 멈췄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망치면 영원히 쫓기게 될 터. 아니, 내가 먼저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별실로 들어갔다. 테이블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분은 우리 집안의 오랜 친구, 변호사 김 씨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시작해보자. 식사가 시작되자 셰프가 은밀히 내게 눈짓을 보냈다. 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첫 번째 한 입을 삼켰다. 맛은 이상했다. 약간의 쓴맛. 하지만 나는 삼켰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런 자리를? 무슨 일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지은아, 너도 알잖아. 준호가 요즘 힘들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때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증거였다. 나는 물었다. 노력요? 무슨 노력 말인가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가족을 지키는 거지? 내가 준호의 사고를 왜 숨겼는지 이제 털어놓을 때야.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듯했다. 사고.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3년 전 나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는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빚을 갚았다. 하지만 증거를 내가 숨겼다. 왜냐하면 그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다치면 안 돼. 내가 대신 책임져. 나는 믿었다. 사랑했다. 그래서 경찰에 두발적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나를 버렸다. 시어머니는 내가 준호를 망쳤어 라고 탓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그 사고는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준호가 한 짓이에요.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증거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3년간 모은 증거들. 횡령 서류, 녹음 파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도 셰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 쥔 병 독이 든 그 병. 혼란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복수예요. 당신들이 시작한 거. 하지만 그 순간 트위스트가 왔다. 남편이 일어나 나를 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속았어. 어머니가 모든 걸 꾸몄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호야, 내가 왜? 복수의 첫 번째 층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청운각에서의 대치는 경찰의 도착으로 끝났다. 셰프의 증언과 내 증거 덕에 시어머니는 체포됐다. 이건 오해야. 지은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녀의 외침이 식당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남편의 포옹, 그 따뜻함이 진실일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침묵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떼어냈다. 준호야, 정말 모른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나한테도 숨겼어. 횡령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렸고 나한테 떠넘겼어.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3년 전의 기억이 날 괴롭혔다. 병원에서 깨어난 남편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머니를 용서해. 그녀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때 나는 그의 이마에 입 맞췄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독이 됐다. 집에 도착해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남편이 쓰지 않은 편지.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준호야, 지은이를 이용해. 그녀가 모든 걸 떠안게 해.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체이벨 가문의 어머니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 시어머니의 집안은 재벌급이었다. 박씨 가문, 건설회사 박건설의 수장. 결혼할 때 나는 그 화려함에 매료됐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궤부인이었다. 시누이들은 나를 무시했고 시어머니는 너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를 망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내 집안. 평범한 사무직 아버지, 교사 어머니. 그들은 나를 황금 세장에 가뒀다. 복수는 이제 본격화됐다. 나는 변호사 김 씨를 만났다. 청운각에서의 그 남자. 그는 시어머니의 옛 연인이었다. 지은 씨, 그녀가 날 버렸어. 이제 내 차례야. 도와줄게. 그의 도움으로 나는 박건설의 내부 문서를 손에 넣었다. 횡령액은 50억 원. 시어머니가 남편을 앞세워 저지른 짓. 하지만 트위스트. 문서 중에 내 이름이 있었다. 김지은, 대리인. 나는 모르게 당한 공범이었다. 이게 무슨, 나는 울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나 범죄자야. 그는 달려왔다. 아니야, 지은아. 어머니가 위조한 거야? 내가 증명할게. 우리는 함께 수사에 협조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구속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내가 배신자야. 내가 너를 키웠다. 그녀는 나를 괴롭혔을 뿐이다. 재판 중 증인이 나왔다. 시누이. 언니, 오빠가. 언니를 사랑해. 하지만 어머니가 강요했어. 강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 나는 분노했다. 복수의 대상이 시어머니에서 남편으로 옮겨갔다. 밤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약점을 파헤쳤다. 출장 중의 여자들, 술자리에서의 폭언. 하지만 사랑의 잔재가 날 망설이게 했다. 어느 날 남편이 무릎 꿇었다. 지은아, 이혼하자. 내가 자유로워져.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자유. 그것이 복수인가? 아니, 나는 말했다. 아니, 함께 싸우자. 진짜 적을 무너뜨리자. 우리는 동맹이 됐다. 하지만 그 동맹은 깨지기 쉬웠다. 시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준호야, 지은이가 내 아빠를 죽였어. 3년 전 사고는 그녀의 짓이야. 샥. 트위스트가 다시 왔다. 내 아버지?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것이 관련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편지는 지옥의 문을 열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어떻게? 그는 창백해졌다. 모르겠어. 어머니의 거짓말일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3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시어머니가 흘린 말, 아버님이 회사 때문에 박건설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아버지. 사고는 단순한 차량 충돌이 아니었다. 브레이크 조작. 누군가의 손. 나는 조사했다. 혼자서. 변호사 김 씨의 도움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 아버지의 차가 강제 브레이크. 그리고 배후. 박건설의 직원. 시어머니의 짓이었다. 왜? 아버지가 횡령 증거를 쥐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지은아, 가족 일에 끼지 마. 그 마지막 말. 분노가 나를 삼켰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감방을 찾았다. 철창 너머 그녀는 웃었다. 알았어. 내가 모든 걸 빼앗았어.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를 왜? 당신이 한 짓이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준호를 망치려 했어? 증거를 빼앗으려. 그래서.
대신 내가 대신할 줄 알았지? 대신. 나는 이해했다. 결혼 전 아버지가 그 집안 피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눈멀어 따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걸 이용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나를 가두고 남편을 조종했다. 재판은 격렬해졌다. 증언자들이 쏟아졌다. 회사 직원들, 박 회장님이 지시했어요. 미디어는 재벌의 어둠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남편은 무너졌다. 지은아, 나 죄책감에 못 견디겠어. 그의 고백. 그는 알았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어머니가 말했어. 필요한 희생이라고. 나는 그를 때렸다. 첫 번째 때 너도 공범이야. 그는 울었다. 미안해. 사랑했어. 사랑. 그것이 변명인가? 나는 떠났다. 호텔로. 거기서 복수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박건설을 무너뜨리기. 주식 매도, 내부 고발. 하지만 신우이가 찾아왔다. 언니, 오빠가 자살하려 해. 나는 달려갔다. 남편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는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끝내자. 나는 끌어당겼다. 아니, 살아. 내 어머니처럼 되지 마.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독이 스며들었다. 그는 속삭였다. 내가 내 아버지 죽음에 직접 관여했어. 브레이크를 만진 건 나야? 최대의 배신. 티스트. 그는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 내가 싫어서. 내가 집안을 망친다고. 3년 전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내 직장 생활, 그의 질투. 그는 복수했다. 아버지를 통해.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일어났다. 좋아, 이제 진짜 복수 시작이야. 남편의 고백 후 나는 모든 걸 재고했다. 사랑은 죽었다. 복수는 살아났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모든 걸 빼앗을 터였다. 재산, 명예, 자유. 변호사 김 씨와 함께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 씨, 조심해. 그는 여전히 위험해. 김 씨의 말처럼 남편은 변했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 왔다. 지은아, 용서해.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포기. 웃기지 마. 나는 녹음기를 켰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증거는 그는 인정했다. 그래, 내가. 하지만 어머니의 짓이야. 또 거짓. 영상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무너졌다. 미안해. 질투했어. 내가 성공하는 게 싫었어. 성공? 나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그림자에서 살았다. 그 질투가 아버지의 죽음을 불렀다. 나는 경찰에 제출했다. 남편도 구속됐다. 뉴스는 재벌 후계자, 살인 공범으로 도배됐다. 시어머니는 감방에서 웃었다. 봤어. 내가 한 짓이야. 아니, 그녀의 씨앗이었다. 재판은 국민적 관심사, 소셜미디어는 지은 vs 박씨 가문으로 나눴다. 일부는 지은이가 너무 잔인해라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야라고. 나는 그 논쟁 속에서 강해졌다. 하지만 고독이 나를 갉아먹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집에 와. 내가 필요해. 어머니의 목소리. 3년 만에 들은 그 따뜻함. 나는 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의 어머니는 나를 안았다. 내 아버지가. 미안해. 숨겼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박씨 가문의 비밀을 알았어. 횡령뿐 아니야. 더 큰 거 인신매매. 외국 노동자 착취. 샥. 박건설은 단순 횡령이 아니었다. 어두운 비밀. 아버지는 그걸 폭로하려 했고, 그래서 죽었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할 때 말리지 못한 게 후회야 라고 울었다. 나는 어머니를 안고 새로운 복수를 다짐했다. 가문을 뿌리째 뽑기. 시누이가 연락했다. 언니, 어머니가 자살했어. 시어머니? 아니, 시누이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감방에서. 유서, 지은이가 원한 대로 나는 갔다. 장례식. 남편은 수갑 차고 왔다. 그의 눈에 미움. 내 탓이야. 나는 속삭였다. 내 선택이야. 장례 후 나는 회사에 침투했다. 내부자 도움으로. 주주총회에서 폭로. 박건설의 진실, 자료를 뿌렸다. 주가는 폭락. 가문은 무너졌다. 하지만 트위스트. 변호사 김 씨가 배신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돈으로 나를 이용했다. 미안해, 지은 씨, 나도 피해자야. 아니, 그는 공범이었다. 김 씨의 배신은 마지막 칼날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힘을 얻었다. 소셜미디어, 기자들. 나는 인터뷰를 했다. 이 가문은 썩었어요. 제 가족을 파괴했어요. 여론은 나에게 섰다. 박건설은 파산. 남편은 종신형. 시어머니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짓.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 작은 카페를 열었다. 지은의 찬. 손님들은 나를 동정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웃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후회는 남았다. 만약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다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남편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이겼어. 이제 나 없이 살아온 눈물이 흘렀다. 나는 불태웠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그들이 나온다. 시어머니의 미소, 남편의 포옹, 아버지의 목소리. 결말은? 나는 승자인가, 패자인가? 당신이 판단해. 복수는 달콤하지만 영원한 어둠을 남긴다. 한국의 재벌 세계,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피해자다. 아니, 가해자다.